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분열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의 난색을 표했던 미국과 독일이 탱크와 전차 등 핵심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구 멸망을 경고하는 운명의 시계는 멸망을 의미하는 자정에 더욱 기울어져서 10초나 당겨진 90초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멸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요즘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 엄청난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 유럽은 위도가 한국보다 더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날씨를 보여 대주족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네요. 지금 CNN이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낸다는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드디어 지금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가 탱크와 전차 등을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어요. 특히 그 미국 탱크와 독일 전차를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동안 미국과 독일 모두 망설이고 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좀 끝내면 좋겠는데 탱크와 전차를 지원해주면 확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이 모두 좀 마땅치 않아 했는데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는 발표를 국방장관을 배석시키고 국무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 합동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어요. 그때도 미국과 독일이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의 분열, 나토의 분열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좀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차하고 탱크를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도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는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항상 밝은 낯으로 웃으면서 하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심각한 표정입니다. 네. 본인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웃지 않고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으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은 하지만 좀 망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31대를 보낸다고 지금 나오네요. 31대 보낸다고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보내는데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원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주에 공식 발표가 이루어진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는데 결국 하루 만인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고위 관계자도 미국 발표가 나오는 대로 독일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독일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핵심 전차죠. 레오파드 2 전차. 독일은 14대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독일은 자신들이 14대를 직접 보내주는 것 외에 폴란드를 비롯한 제3국에도 독일산 레오파드 2가 지금 진출해 있는데 폴란드 같은 제3국이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도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 탱크와 독일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됩니다. 자, 이 최근에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좀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미국과 독일은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보였어요. 오늘 이제 발표하기 전까지 소극적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것, 더 확산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선전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탱크 전차까지 주게 되면 이게 좀 확전으로 가는 것 이걸 좀 걱정하는 상황이었고 또 러시아가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핵무기 쓸 수 있다. 그래서 자칫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미국이나 독일이 굉장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최근에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다.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이 이제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그리고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국가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미국과 독일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라는 얘기냐. 결국 러시아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했고 그 어제 그 독일이 미국이 지원하면 우리도 지원하겠다 발표하니까 이 폴란드나 발트 3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왜 미국 눈치를 보느냐. 왜 독일은 독일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왜 미국 눈치 보느냐 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밀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다간 나토가 분열될 수 있다. 이건 미국이 바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나토의 분열을 걱정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뭔가를 발표할 때 저렇게 좋지 않은 표정 짓는 것도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표정이. 예, 그런 네. 거 보면 하기 싫은 지원을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사실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유럽 나라 각 나라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입장차가 있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지 않은 거죠.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또 적당히 지원하면서 러시아와도 적당한 관계 유지하고 싶어하고 반면에 폴란드,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러시아 인접 국가들은 러시아가 승리하는 형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서 러시아가 그래도 패배하는 모양새로 끝나야지 그래도 좋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나 발트 3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근데 미국 입장은 이러다가 확전이 되면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출구 전략, 익짓 플랜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의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 가장 미국이 지금 꺼려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얼굴을 보면 참 억지로 지원하는 것 같은 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그냥 느껴집니다. 네. 근데 사실 러시아 인접 국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들도 또 침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좀 강력한 그러한 이제 이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미국과 독일이 사실 이번에 이 탱크 전차 지원에 나서는 것들도 뭐 우선 서방 국가들 달래기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이 나토의 분열을 막는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가장 원한 건 미국 탱크가 아니라 독일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독일 전차 레오파드 2입니다. 이걸 우크라이나는 간절히 원했고요. 근데 독일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전을 경계하고 이 정도 선에서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이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전차를 지원하지 않아 왔고요. 그리고 핑계를 댄 것이 이제 독일이 핑계된 게 미국이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탱크 지원하면 우리도 전차 지원해 줄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나토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M1 그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독일도 더 이상 이제 그럼 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 거니까 미국이 지원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독일이 레오파드 2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가 와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토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독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그래도 미국이 발표하면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우린 따라갔다 이러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독일이 먼저 이렇게 전차를 지원하고 나서면 러시아 반발에 독일이 좀 난처한 입장이 되죠. 그래서 미국이 독일의 입장을 생각해서 먼저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폴란드나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은 독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비판하고 있어서 과연 오늘 발표가 이 나토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탱크하고 전차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전차가 탱크고 탱크가 전차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독일의 그 레오파드 2가 최신형이에요. 최신형이어서 미국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독일이 레오파드 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으려는 숨겨진 뜻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오파드 2가 최신형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일 전차를 원하는데 이게 성능이
독일도 100% 장담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최신형이라서. 그래서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는데 이게 기능이 영 시원치 않다는 그런 어떤 판정을 받게 되면 예.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지 않으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 네네. 근데 그건 피차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러시아도 뭐 사실 뭐 더 좋은 전차가 있고 네. 더 좋은 저 전투기가 있는데 안 보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네. 자신들을 못하는 거죠 네. 아직. 그러니까 무기가 한번 정말 정식으로 네. 붙어보질 네. 못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없는 거죠. 무기가 혹시라도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아주 망신스러운 거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으로는 미국과 독일의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또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개시할 때만 해도 기억하시지만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한다는 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러시아 괴뢰 정부 세우는 게 러시아의 목표였고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냐. 그러니까요. 금방 러시아가 점령해서 예. 친러시아 정부 세울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했죠. 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전략이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네츠크를 비롯한 동남부 접경 지역을 점령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선에서 끝내겠다. 이런 지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도 그런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 도네츠크나 이런 데는 행정구역상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거기 90%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이고 러시아 영향권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도 그런 정도면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되겠다. 우크라이나도 이 정도에서 그냥 평화협상해서 끝내면 좋겠다. 이게 미국 독일의 생각인데 이 우크라이나는 다르죠.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크림반도를 탈환해야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우크라이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지원국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뺏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국방장관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질질 끌어서 되겠느냐. 이게 지금 미국 생각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뺏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다가는 정말 러시아가 핵무기 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가고 있고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익지 플랜이 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튼 좀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세계가 혼란합니다만은 지구 멸망을 경고하는 이른바 운명의 시계가 더 당겨졌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 핵과학자 회보가 운영하는 운명의 날씨의 소식인데요. 이게 좀 당겨졌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지구 멸망까지 100초가 남았어요. 이게 물론 상징적인 건데 어찌됐건 100초가 남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90초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시계가 자정이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 건데 자정까지 100초가 남았던 게 90초가 남은.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10초가 당겨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당겨진 그런 왜 이렇게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쵸. 이렇게 그게 빨리 궁금한데 이렇게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돼가는데도 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레이첼 브론슨 핵과학자 회보 회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당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는 멸망으로 갈 가능성도 그럼요. 배제할 수 없다. 그게 우발적이 됐건 의도적이 됐건 오판에 의한 것이건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심각하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밖에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뭐 천연가스가 아니라 석탄이 대체 에너지로 지금 다시 활용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지구 멸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게 상징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만큼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는 않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줄타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글쎄요. 미국도 그렇고 정치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안합니다. 피차가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어떤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너무나
지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요즘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더 강경한 네, 것 더 같아요. 강경하죠. 네. 그러니까 뭐 크림반도 정도를 이렇게 하나 정도 이건 뭐 벌써 러시아가 점령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죠. 그러면 그거는 포기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뭐 이게 목표치가 조금 조정이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좀 걱정이죠. 걱정이죠. 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